평범한 직장인이 매달 받는 급여의 일부분을 그저 은행에 저축만 하며 살아갑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성실하게 모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내 월급만으로는 번듯한 집 한 채 살 견적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상하게 자기와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데 이미 자가를 보유한 지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들 대부분이 주식을 한다고 대답합니다. 평생 저축만 하던 사람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덜컥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인들에게 괜찮은 주식이 어떤 건지 귀동냥을 한 뒤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이것저것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이 여지없이 발동합니다. 확실히 소액이지만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돈을 멉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벌리는 신세계를 맛보니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갑니다. 이제는 기준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주식을 사고 저 사람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면 또 그 주식을 따라 삽니다. 하지만 행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가 사기만 하면 귀신같이 그 주식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계좌는 파란불로 도배가 되고 마이너스가 커집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손해본 금액이 내 한 달 월급을 추월하고 급기야 내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연봉까지 뛰어넘게 됩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신이 피 같은 돈을 넣어 투자한 종목과 그 엉터리 투자법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멘탈을 꽉 잡자고 버티면 올라간다고 끊임없이 다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수한 주식이 결국 다시 떡상할 거라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자칭 전문가들만 찾아다니며 그들의 헛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역시 주식은 사기다, 주식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도박이다 라고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며 다시는 주식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지식이 전혀 없고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아주 손쉽게 허공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겪는 99%의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저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했습니다. 말이 투자이지 사실상 홀짝을 맞추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무섭다며 예전처럼 은행에 저축만 하는 것은 정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년 오르는 무서운 물가 상승률보다 턱없이 낮은 은행 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알량한 이자에서 이자, 소득세의 15.4%까지 떼고 나면 사실상 여러분의 원금 구매력은 매년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돈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축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벼락거지로 만들어주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결국 이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는 저 실패한 직장인들과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려 개별 잡주를 사는 짓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흐름 그 자체를 사면서도 남들보다 압도적이고 폭발적인 속도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 그리고 3배로 추종하는 TQQQ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빚을 내서 QLD나 TQQQ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축으로 일정한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저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총알을 모을 때까지만 저축하십시오. 20대라면 3천만원 정도, 30대라면 최소 5천만원 이상, 40대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종잣돈이 적당합니다. 혹자는 아주 소액이라도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악물고 종잣돈을 모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소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강철 같은 멘탈이 바로 이 저축의 시간 동안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 자체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변화 없이 덜컥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실패한 직장인처럼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종잣돈을 모으는 그 처절한 경험을 반드시 먼저 해보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오너처럼 연간 보고서를 읽고 복잡한 재무제표를 해석하며 사업 보고서의 행간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제발 개별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연간 보고서와 시장 트렌드를 완벽히 꿰뚫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천재들도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기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루하루 직장 다니며 현생을 살아내기에도 벅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현명한 조언자들은 S&P 500 같은 시장 지수에 매달 적금 넣듯이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미국 우량 기업 500개의 가치와 비전을 믿고 매달 일정한 날에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슴속의 솔직한 욕망을 들여다봅시다. S&P 500은 분명 훌륭하고 안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의 도달 시점을 너무나 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속 페달이 QLD와 TQQQ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저 매물의 위치, 즉 압도적으로 좋은 입지를 보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싸게 나온 외곽의 빌라보다 비싸도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를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완벽한 입지의 법칙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에도 매우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투자는 해야겠고 특정 주식을 분석할 능력도 시간도 없고 기껏 벌어놓은 돈을 날릴까봐 두렵다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통째로 사버리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로 매일 차트 보면서 마음 졸이지 말고 현생을 살면서 이 완벽한 입지인 나스닥 지수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을 2배, 3배로 증폭시켜주는 QLD와 TQQQ를 활용하십시오. 이쯤 되면 분명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요? 하락장이 오면 계좌가 녹아내려서 원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철저한 원칙 없이 한 번에 몰빵하는 사람들에게 레버리지는 계좌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우리가 모아둔 멘탈과 현금으로 일정한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QLD와 TQQQ를 사모을 것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평상시보다 2배, 3배 더 싸게 살 수 있는 엄청난 박앤세일이 열린 겁니다. 변동성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싸게 수량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고마운 친구입니다.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는다면 일시적인 폭락은 평단가를 낮추고 훗날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 하루라도 빨리 이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총 투자 기간에 따라 여러분이 넣은 돈 대비 돌아오는 결과물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QLD와 TQQQ를 모아 나간다면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계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보다 내 자산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자본소득이 압도적으로 앞질러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 직장 동료가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하고 승진 누락에 좌절하며 집값 폭등에 한숨을 쉴 때 여러분은 이미 돈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투자는 이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인 투자의 권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며 이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본인 딴에는 진심 어린 조언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인생을 평생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끔찍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단순한 주변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자신들의 자녀에게조차 투자의 권리 포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땀 흘려버는 것만 진짜라며 평생 남의 밑에서 노동자로만 살아가라고 세뇌시킵니다. 이들이 투자에 실패한 진짜 이유는 본인들의 끝없는 탐욕과 조급함,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금융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작전 세력의 장난 사기꾼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같은 외부적인 핑계만 대며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닙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오직 몸을 써서 나오는 노동 수익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내 목줄을 회사에 평생 맡기겠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투표의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투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회사의 주인에게 내 가장 소중한 젊음과 시간을 헐값에 팔아넘기며 톱니바퀴처럼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보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은 물론이고 40대와 50대에도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본주의는 늘 위기와 함께 엄청난 기회를 동시에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변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또 다른 변명거리만 찾으며 뒤로 숨을 것인지 그 결정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자본주의는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장의 중심에 서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때 비로소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인 QLD와 TQQQ가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의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